자, 우리가 대낮에 찍을 땐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곰팡을만 찍으면 강렬한 빛에 뭐 그냥 입체감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돌산 위에 있는 사원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럴 때 이 피사체 안에 이 룽타라는 걸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단조로운 빛을 극복하는 그런 시간대이자 빛의 시간대로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굉장히 밋밋하죠. 여기는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펠탑이 있네? 프랑스 파리인가? 근데 파리 치고는 좀 뒤에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뭐 호텔들이 있죠. 네, 여기는 그 유명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뭐 우리 태양의 서커스 이런 쇼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수들 뭐 세계적인 공연들이 어디요? 라스베이거스에 일어나요. 그런 건데 낮에 보니까 어때요? 그냥 밋밋해요. 라스베이거스는 밤에 보면 불빛이 아주 끝내주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건축과 야경할 때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에 찍으니까 밋밋한 사진. 여기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은 못 찾으면 이렇게 기록적인 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봤던 우리 인도레에서 똑같은 대낮의 시간인데 이런 강렬한 깃발의 색깔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 사진처럼 조금 더 완성도가 낮고요. 지금 이것은 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플랫한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경으로 찍는다면 이 사진은 버리게 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사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들은 누구나 가서 찍으면 찍을 것이고 더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서 찍을 때 이제 한번 나타나겠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로인슈반슈타인성이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피션에 있는 도시, 로인슈반슈타인입니다. 아마 월트 디즈니가 이 판타지 성을 만들 때 이걸 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우리 퍼즐 맞추죠. 로인슈반슈타인 성. 이것도 굉장히 대낮에 찍다 보니까 밋밋해요.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뒤에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로인슈반슈타인 성을 마렌 다리를 해가지고 다리에서 찍으면 여기 밑에서 위에 건물을 위로 치고 찍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단순함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산행을 한 거예요. 거기 산꼭대기를 좀 올라다 보면 거기에 백주의 호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로인슈타인 성을 높이에서 찍을 수 있어요. 대낮의 빛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산에 위에 올라가서 푸른 파릇파릇한 피션의 작은 목초지와 함께 하얀 성을 촬영한 거죠. 대낮에 찍다 보니까 성이 지금 소위 말해서 들뜬다 그럴까요? 하얀 성들이 빛을 받으니까 허옇게 등뜨죠. 그러나 색감은 좀 대조적입니다. 물론 요거는 슬라이드로 찍은 것을 이제 스캔하다 보니까 풍부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색깔을 다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만리장성, 그 유명한 우리 아마 대한민국의 중국집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진시황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명나라 때까지도 계속 지어요. 명나라. 이거는 이제 만리장성의 안쪽과 바깥쪽의 이민족의 차이를 나타냈잖아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진시황제부터 계속 맞서서 이 흉노족은 서쪽으로 이동해요. 나중에 훈족의 이제 서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4, 5세기에 우리 게르만의 대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리장성은 그 안쪽의 농경민과 그다음에 그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그런 유목민들의 그 경계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날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쫙 성곽이 보이시죠? 끝까지 만리장성 보이는데 이런 건 대낮에 찍힌 좋은 빛이죠. 대낮에 찍으니까 기록적인 사진을 찍는 데는 좋다. 호수 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땐 이 다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 철옹성이죠, 철옹성.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곽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다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에요. 그래서 대낮이잖아요. 대낮이다 보니까 하늘은 파랗고, 여기 빛이 다이렉트로 먹다 보니까 약간 좀 들뜨죠. 색감이.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대낮의 빛을 또 극복할까?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다리 오른쪽에 들어와서 여기 갈대와 다리와 그 다음에 성과 뒤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트라이카이 성을 이렇게 극복해 본 사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낮에 가면 어떻게 내 저 빛을 극복해야 될지 하는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 관광지에서. 근데 그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찍으면 자료사진으로서는 손색이 없죠. 자료사진 찍을 때는 자료사진 찍을 때는 대낮과 순광이 가장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리아에 있는 팔미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차로에 있는 기둥이 파괴됐을 것이라고요.
IS가 이런 거 2015년인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반달리즘이라 해가지고 저거를 완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로를 찍어야 되는데 이 대낮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벽이 완전히 이 벽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단조로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안에 교차로 기둥을 집어넣고 벽을 와이드 렌즈로 붙어가지고 찍으니까 빛의 시간을 밋밋한 어떤 대낮의 느낌을 이런 프레임 기법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좀 단조로움을 극복하는, 아마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충분히 대낮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좀 구도나 앵글, 다른 피사체를 끌어들여가지고 빛의 시간을, 단조로움을 좀 극복하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이 사진은 이것도 여기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인근에 있는 여름궁전이에요. 우리 러시아 제국 시절에 로마노프 왕가가 우리 쓰던 겨울궁전이 우리 이제 에미리타주 궁전인 거고요. 여기는 여름궁전이에요. 분수궁전이라고 해요. 분수가 쫙 있죠. 여기로 쭉 내려가면 북해요. 북해.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대낮에 갔어요. 그럴 때 하늘 쫙 기록 사진, 사람들이 영하는 모습, 포인트만 잘 잡아가지고 데코코마니처럼 딱 접어가지고 요 기둥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난간 사이에, 여기 보이는 요 난간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요 기둥을 양쪽으로 넣고 데코코마니처럼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저 단조로운 낮 시간대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완전히 인식되어야만 단조로운 대낮의 빛을 극복하고 순간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근데 다행스럽게 해외여행 가면 모든 지역들이 처음 보는 거죠. 이색적이고 이국적이고 생경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빛은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사실적 기반에서 대낮에 찍으면 좋다. 우리 여기는 중국의 이제 또한 토루라는 곳입니다. 여기 영정이라는 도시인데 토루, 여기 보면 승계루네, 승계루. 여기 가면 이렇게 하나 입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집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요 밑에는 1층과 2층 사이는 창고와 마구간을 사용하고요. 한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위에 지붕이 하늘에서 보면 뚫려 있는데 이 승계루 이런 데는 우리 시족 사회와 같아요. 그래서 토담인 이 토루라 해가지고 이 진흙으로 만든 요 담이 두께가 1m가 넘어서 웬만한 총 가지고도 뚫기 어려운, 그리고 여기 창문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3층과 4층인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막는 한족의 한 갈래인 객가족이라고 해서 객가인들이 살던 집 형태예요. 푸첸성에 있는데 하늘에서 보면 도나스 모양이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안에 우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영정이라는 도시이고요. 푸첸성에서 가까이 가보면 이쪽에 이제 모든 집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형태가 비슷해요. 동그랗거나 네모난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순간의 빛을 받아가지고 기록하긴 좋죠. 한번 여기도 기회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옛날에 대한항공하고 이제 한진관광이랑 제가 이제 한번 여기를 상품을 만들어서 한 2번 정도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기회 되면 사진도 되니까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록적인 사진을 찍을 땐 다 좋아요. 여기는 이제 중국의 평요고성이라는데 평요고성. 면산 지역, 면산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서 대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대낮의 밋밋함을 조금 더 극복해서 지붕을 좀 많이 놨죠. 오른쪽에. 여기도 수리하는 데도 있고 파괴되는 것도 있고 여기 평요고성의 시가지, 구시가지에 이제 파라솔을 입고 중국에 있는 모습. 대낮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붕들도 다 색깔이 좀 뜨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아장을 찍기 좋을 때는 비 내릴 때 좋죠. 비가 내리고 나면 이거와 반대로 색깔이 점점 검게 색깔이 이제 들뜨지 않고 눌러지는 그런 사진을 찍을 땐 더 훨씬 더 좋죠. 사진들이. 자, 여기 이창 칼라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십시오. 대낮이에요. 위만 본다면 파란 하늘에 비치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 빛을 대낮 시간을 단조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찾아낸 게 요 아래 앉아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코발트 빛으로 만든 도자기, 세라믹 도자기. 요거를 파는 기념가게예요. 요거를 제가 카메라로 밑에 이렇게 대고 올려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단조로운 대낮의 빛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이창칼라라는 세계 문화유산을 조금 또한
이 도자기 인형을 좀 더 극적으로 피사체를 집어넣음으로써 프레임 안에 넣음으로써 빛의 단조로움을 좀 극복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저희가 한낮의 빛을 봤습니다. 한낮의 빛, 하늘은 파랗고 빛이 강하기 때문에 피사체에 닿는 순간 조금 들뜬다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원색, 우리 본질이 가진 색보다는 조금 더 하얀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빛을 발현하는 게 한낮이다. 그래서 오히려 한낮은 그렇기 때문에 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순간을 이용한다면 그런 기록적인 사진을 찍는데 이보다 도 적합한 시간대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